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급등 타이밍을 꾸준히 시청을 해 주시고 이 급등 타이밍을 토대로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수익도 거두시고 하시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15,000분을 넘어서 2만 분 돌파까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2만 분 돌파 이벤트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0분 이벤트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증시 현 시점에서 가장 트렌디한 섹터 2차 전지 주도주 내에서도 이 2차 전지 자동화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지금 트렌디하게 뛰쳐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15,000분 이벤트로서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관련된 자료들 정리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정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공략 포인트까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료집 받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증시가 미국 쪽에서 안 좋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리 증시가 흔들리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폭락이 오던 말던 장기적인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핵심 차기 주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폭락이 오던 말던 삼성 로봇 대장주로서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급등을 뭐 엄청 이제 적중을 시켜 드렸어요. SPG 같은 경우도 100% 넘게 올라갔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두 차례 찍어 드려 가지고 두 번 다 찍어 드리고 상한가 전부 이제 연출 드리고요. 한 150% 이상까지 급등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찍어 드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로봇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 인탑스 같은 경우도 상승 랠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직 이 삼성 로봇 관련주들에서 상한가를 아직도 못 받으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을 토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걷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정부 이번에 이제 국토부 쪽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로봇이라던가 이 4차 산업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혁신을 해주게 되면서 기업들이 4차 산업을 실험을 하게 해주는 지금 토대들을 마련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로봇에 자율주행이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하고 비싼 로봇팔들이 이제 제조업 공장에 이용이 되게 되면서 사실 이 첨단 제조 기술에 있어서 로봇 도입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확실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로봇팔들이라든가 지금 도입되고 있는 제조업 공정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공정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이 로봇에다가 바퀴를 달아주자, 이동을 달아주자. 그래서 그 로봇에다가 자율주행을 도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키겠다. 지금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고객센터 쪽에다가 수십만 대 상품 운반 로봇들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로봇인데 이걸 토대로 아마존이 연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삼성 로봇 같은 경우는 가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 스마트 싱스 일명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인터넷 생태계가 지금까지 확장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현재 모빌리티 도입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도입을 토대로 로봇이 집안에서
지금 이제 뭔가 집사를 고용한 것처럼 전부 다 이제 깨끗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스마트 싱스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이 삼성 로봇 관련주들, 종목들, 이슈들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통제가 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지금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삼성 로봇이 가전 쪽 로봇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을 집 안에서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냉장고도 삼성 거를 사야 되고, 식기세척기도 삼성 거를 사야 되고, 로봇 청소기도 삼성 거를 사야 되고, 모든 이제 집 안에 있는 가전들을 삼성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 통제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로봇을 도입을 하는 자체로 가전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들이 굉장히 장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쪽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 30년까지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도 출시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레벨 4 24년에 선제적으로 여객 쪽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 지금 중요한 부분 이제 뭐 도심 항공교통 여기에다가 이제 드론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드론. 이 드론이 굉장히 로봇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까지 드론 쪽과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이 물류 로봇들에 대한 지금 정부 쪽에 지원안들이 오늘 이제 싹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수조 원대 재정 지원들이 이제 나와줄 수가 있겠죠. 내년 드디어 로봇과 드론 배송이 제도화가 됩니다. 법적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여객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율주행 여객제도 같은 경우 뭐 세종시 쪽에서 특별히 이제 충청도 광역도시권을 여객버스를 자율주행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여객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3기 신도시라고 하던가 신규 공동택지 쪽에다가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조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래 도시로서 아예 이 계획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 첨단 도시로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쪽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모빌리티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동차 회사라고 하던가 제조업 공장에서 일단은 이 거대한 로봇팔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상용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로봇팔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조립하고 뭐 페인트 칠해 주고 이런 것들로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팔 같은 초기 로봇 같은 경우는 고정된 경로에 물건을 나르거나 어떤 특정한 반복되는 일들만 진행을 해 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아마존이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로봇에다가 모바일 기술을 최초로 도입했다. 모바일이 그냥 핸드폰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동. 모바일 통신 같은 경우는 이동 통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모뎀선에 꽂혀 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있었죠. 지금은 집에 전화기들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바일이 이동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모바일 기술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로봇이 움직이는 로봇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상품이나 부품 등을 이동을 시키면서 물류의 효율성을 혁신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아마존 고객센터 안에서 엄청나게 물건들을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만 해요, 사람만. 사람만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로봇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통제되어 있어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통제가 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일명 매핑이다라고 하죠. 매핑. 이 로봇이 매핑이 되어 있는 이런 경로들을 통제된 환경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 모빌리티 로봇들 같은 경우도 통제된 환경인 이 고객센터, 일명 뭐 물류센터죠.
물류센터에서 상품 운반 로봇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수백만 달러가 지금 절감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물류센터 안에는 사람도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아마존 그 고객센터 안에서 지금 이제 인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로봇 조끼를 입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시속으로 가고 있는지 이 로봇 조끼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 로봇이 '아 사람이 지금 가깝구나. 멀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인식을 해 가지고 안정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지금 아마존이 로봇 도입에 최선두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인력들을 대거 로봇들로 도입을 하게 되고 이 지금 로봇들이 사람만한 로봇이 거의 뭐 수십만 대가 지금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스마트 물류입니다. 스마트 물류. 인력 개입이 최소화가 된다. 그래서 뭐다? 동시간대 배달 시장이 개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띡띡 뭐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에서도 이틀에서 3일 정도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 물류 혁신이 나와 주게 되면서 이게 띡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품 주문을 띡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0분 안에 집에다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마트 물류를 통해서 동시간대 배달 시장이 개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로봇 도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봇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선두업체로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분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아마존 로봇 사업을 바로 2012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키바 시스템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아까 보셨었던 뭐 엄청 큰 지금 이 로봇들이 물류센터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무거운 짐들을 사람 대신에 날라주고 있는데 이 로봇의 이름이 키바입니다. 키바. 예, 얘가 바로 이제 키바 시스템 인수를 했었던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때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만 대 키바 로봇이 아마존의 고객센터에 지금 돌아다니게 되면서 사람 대신 물건을 나르고 이런 것들을 대신하게 되면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실제로 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 CEO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 물류 로봇 이후에 뭐 배송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드론 로봇이 배송을 지금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배송 로봇이 모두 갖춰지게 되면은 주문 상품이 30분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이미 이 당일 배송에다가 수조 원씩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을 어디서 내고 있다. 바로 프라임 멤버들. 일명 이제 VIP 멤버들이겠죠. 돈을 내 가지고 일명 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쿠팡 뭐 그거를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송하는 것도 무료고 반품하는 것도 무료고 마음대로 막 반품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유료 회원들이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를 위해서 얘네들이 돈을 한 달에 뭐 몇만 원, 아니면 몇천 원, 이거를 이제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시키면 이런 프라임 멤버들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쪽으로 지금 수조 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 방향성으로 드론 투자와 배송 로봇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수조 원, 수십조 원씩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 구조가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로봇을 개발을 하는 업체가 다른 고객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로봇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방대한 그런 이제 고객 센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마존 자체가 로봇 최대 고객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겠고 결국에 신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넘기 힘든 부분이 도입기, 사업의 도입기 수준의 적자가 장기간 지속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일단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 로봇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지금 생산 효율성을 높여 주어야 그래야 로봇 도입이 급격하게 빨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1대1로 진행이 되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배달 로봇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배달 로봇들 같은 경우는 보도 통행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드론 사업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드론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드론 테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게 너무 높게 날아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비행기 쪽과 충돌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안보나 뭐 폭탄 테러 이런 지금 위협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이런 테러 위협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테러 위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 완화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 규제 완화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지역에는 배송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지금 드론 로봇들이 개발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람이 조종을 해 가지고 뭐 비행기 장난감처럼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통신 모듈 반도체가 딱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날아가서 고객 뒷마당에다가 이제 이런 상품들을 띡 내려놓고 또 이제 가 가지고 또 물건 짓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의 키워드가 이 모빌리티를 지금 이제 적용을 하냐 마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모빌리티 로봇에다가 모빌리티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이 개발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겁니다. 얘가 지금 상용화가 임박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실내외 특히나 밖에서 이제 배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내비게이션 그런 기술력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배송 로봇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턱 방지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심지어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넘어가야 될 수도 있겠고 결국에 지금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방지턱을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을 했고 얘가 지금 이제 상용화가 임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LG하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로봇 쪽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의 토픽은 이동입니다. 이동. 모빌리티. 모빌리티 기술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뭐 서빙 로봇들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물류센터 내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물류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동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민족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LG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현대차 쪽하고도 지금 이 배달 로봇들을 개발을 하는 업무 협약들을 체결을 하고 있겠죠.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도 이 딜리라는 얘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이 지금 딜리 같은 경우도 층간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말기까지 탑재를 해 가지고 결제 수단까지 갖춘 지금 배달 로봇이 상용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들 뭐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면은 배달 비용이 5,000원씩 하죠, 5,000원씩. 지금 이제 막 비 오고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 6,000원,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배달 로봇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배달을 하는 인력들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배달비가 1,000원까지 내려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혁신이로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달 로봇이 단기적으로 지금 로봇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히트작으로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내 벤처를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내 벤처 쪽에서 모빈이라는 사내 벤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 굉장히 고성능 배달 로봇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이 지금 개발을 한 로봇과 CU 편의점이죠. 편의점과 함께 이 배달 로봇을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 사내벤처 같은 경우도 전기차 충전 로봇 얘 같은 경우는 에바가 개발한 거죠. 에바 쪽에서 개발을 한 지금 현재 충전 로봇 같은 경우도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충전 로봇을 콜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위치까지 얘가 와 가지고 충전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현재 지금 이 삼성 쪽의 전기차 충전 로봇 같은 경우는 캐나다 쪽으로 수십억 대 수출까지 성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쪽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로봇 시장으로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하려는 전략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에서 이 핸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의 기술력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쪽에 굉장히 유명한 좀 가전 업체로 볼 수 있는 다이슨 같은 경우도 이 핸디 기술력을 치중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디 기술력을 토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어떤 집을 가서 다 가정일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도입이 되어 있는 가전 제품들이 삼성 거라고 하면은 이 삼성 쪽에 이 식기세척기죠. 이 식기세척기를 대신에 싱크대에 있는 그릇을 날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쌓아 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거를 닫고 스스로 지금 이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온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설거지를 싹 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집안일에 있어서 설거지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핸디 기술력을 결국에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 바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 통제된 환경을 위해서 얘가 지금 뭐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싹 이제 정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집 안의 모든 가전 제품군들이 삼성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 스마트싱스 IoT, 사물 인터넷 생태계가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이 자체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의 가전 쪽에서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마존 쪽에서 뭐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이런 업체들을 뭐 지금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 쪽에서 무슨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TV, 냉장고 아니면 식기세척기 이런 지금 전통적인 가전들에 있어서 삼성과 LG전자 쪽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경쟁력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전 경쟁력을 토대로 로봇을 통해서 이 가전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게 지금 삼성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 싱스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게 삼성전자 IoT, 삼성전자 IoT의 이름입니다. 스마트 싱스가. 이거를 토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다? 로봇 도약의 원년으로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올해 로봇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서 도약의 원년으로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스마트 물류 로봇을 도입을 해서 이쪽에다가 삼성전자 쪽에 자율주행 기술력이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혁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의약품이다라고 하던가 기타 이제 뭐 간호사 분들이나 뭐 진행을 하는 그런 물류 업무들을 로봇이 대체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병동 내 대학 병동 내에 특히나 간호사분들의 인력 부족이 굉장히 어 좀 심각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류 로봇이 그런 인력들을 조금 대체를 하게 되면서 좀 이제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환자를 간호를 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덜어 주고 효율성을 좀 높여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병원들 같은 경우도 디지털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로봇들이 회진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던가, 여기에 이제 무슨 뭐 사진들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환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여기서 이제 물류 이송 로봇, 여기에다 뭐 약재들을 담아가지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뭐 돌아다니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뭐 주사 놔주고 뭐 혈압 놔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따라다니게 한다라고 하던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또 소셜 방역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병원에도 지금 로봇 도입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쪽으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겠죠. 결국에 전장 부품이 자율주행용 부품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토대로 로봇에다가 결국에 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도입을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로봇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도 1,000조 원 이상까지 1,424조로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라이다 아니면은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자업계 최초로 해가지고 차세대 5G 기반 통신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 반도체가 이 자동차
아니면은 로봇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객체가 될 수 있는 통신 반도체들이 개발이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최초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자율주행 기술력을 로봇에게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능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이 가지고 있는 초정밀 그런 기술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동, 자율주행 기술력을 토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로봇팔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로봇들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통신과 반도체,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마존이 수십만 대의 로봇이 물류센터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그냥 서로서로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그냥 진짜 보고 피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한 군데서 막 엄청난 로봇들이 막 모여 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많은 로봇들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5G가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장 안에서. 공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5G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얘네들끼리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인공지능을 토대로 매핑, 나는 여기로 갈 테니까 너는 절로 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전산 데이터가 싹 이런 식으로 5G 쪽을 통해서 서로 로봇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로봇 인프라입니다. 로봇 인프라. 결국에 통신 반도체다라고 하던가 5G 인프라 기반이 이 말씀을 드렸었던 그 공장 내에서 로봇이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시장이 5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성장이 돼요. 지금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뭐 2차 전지라고 하던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송수단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미디어가 탑재가 되고 통신이 탑재가 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자동차 그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IT 전장 부품의 집약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자기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 자체가.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차량용 전장 부품들이 엄청나게 눈부신 성장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자동차에 엄청나게 이제 이 전장 부품들이 박아지게 되면서 자동차 제조 원가에서 소프트웨어나 전장 부품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 전장 부품 비중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자동차의 전장 부품 그러니까 프레임이나 엔진 뭐 2차 전지 이런 거가 차지를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비용들, 라이더 비용들 이런 지금 전장 부품 비중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 이 자체가 뭐다?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로봇이 결국에는 현재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 기술력에다가 지금 이제 전산을 담당할 수 있는 반도체를 넣고 5G 통신 반도체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모빌리티를 탑재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탑재를 한 그런 기술력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자율주행 시장에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거대한 IT 전장 부품의 집약체로서 굉장히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장 500%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나 여기서 자동차 자율주행 쪽과 로봇들의 자율주행 쪽 이 부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정리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브리봇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브리봇은 지금 현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장 싼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1위 업체면서 지금 청소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체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브리봇이 상장이 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IPO 이후에 단기 비용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 20% 육박을 하게 된 엄청난 수익성이 지금 확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 쪽의 해외 수출용 로봇 청소기가 에브리봇에서 위탁 생산이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 삼성전자 쪽에서 대규모로 가전, 뭐 로봇 팔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핸디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 가전 로봇들의 출시 라인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에브리봇 쪽으로 위탁 생산을 추가적으로 맡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 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 로봇 청소기 쪽에서만 1 인데 로봇 사업에 있어서 에브리봇 쪽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한번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최근 4 년, 5년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좀 괜찮았었던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알짜 회사로서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 자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다 주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로봇에 있어서는 에브리봇이 다른 기업들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으로 지금 이 모빌리티 도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에브리봇 장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우 DSP입니다. 여러분들이 OLED나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력을 탑재를 한 서빙 로봇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OLED 디스플레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황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의 그런 실적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특히나 이번에 중국 쪽에다가 LCD 사업들을 많이 이제 뺏기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사업을 완전히 이제 철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업황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2차 전지 쪽이다라고 하던가 뭐 가전 쪽 위탁 생산 아니면 지금 뭐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말고 아예 그냥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지금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영우 DSP SK텔레콤 쪽과 로봇 개발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IT 장비, 뭐 OLED나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다가 AI 인공지능 검사 기술이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좀 장비 쪽에다가 로봇 쪽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이제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삼성전자 쪽에다가 로봇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청소기 감속 모터의 점유율이 80%를 차지를 하고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게 청소기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전 사업에 있어서 집사를 만들겠다. 집사. 집사를 만들게 되면서 이 자체로 엄청난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겠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무슨 뭐 식기세척기 로봇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뭐 식기세척기에다가 그릇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는 로봇이 알 수 있는 어떤 장소에다가 싱크대가 되겠죠. 이 싱크대에다가 이 접시를 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식기세척기 그 로봇이 딱 이제 이거를 들어 가지고 핸디 기술력을 토대로 사람 손처럼 이 접시를 꺼내서 식기세척기에 착착착 차곡차곡 쌓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들로 삼성전자 쪽에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뭐 식기세척기 로봇 같은 경우는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거의 뭐 주부분들 집안일에서 거의 뭐 완전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로봇들이 가전 로봇들이 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산업용 로봇의 모터, 감속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아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또 이제 뭐 큰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 감속 모터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렌시스의 감속 모터가 다른 가전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유진로봇이나 SK매직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의 유일한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신제품 로봇의 감속기 납품으로 매출 성장까지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Y입니다.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쪽과 레벨 4 자율주행차용 센서 클리닝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아직 레벨 4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출시는 안 되고 시제품 양산만 지금 진행이 되겠죠. 이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 로봇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 쪽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애플카가 지금 이제 리비안 쪽과 위탁 생산을 하는 방향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DY가 애플카 협력 기대감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겠다. 조만간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개발 상황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또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로봇 관련된 내용의 실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양극재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었던 2020년, 2021년 이때 본격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기업들이 대세 상승을 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의 본격적인 상승세, 삼성전자를 따라서 이런 구간에 있어서 부품 납품 내지는 삼성 로봇 위탁 생산 지금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로봇 지금 현재 총정리 자료지 현재 이제 내용들부터 공략 포인트 그리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종목까지 총정리를 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100% 무료고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핸드폰에 휴대폰에 지금 이제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카카오톡 설치하고요. 은행 어플 설치를 하는 데 있죠. 여기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설치하시고요. 설치하는 거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쪽에서 이제 정보들 뭐 추천주나 뭐 시황 뭐 이제 브리핑 글이다라고 하던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구독자 돌파 이벤트로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자료집들 같은 경우 이용을 하는데 전부 다 100%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이제 어플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어플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디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휴대폰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번호도. 번호 인제 너무 주식 광고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돼서 번호 쓰시는 게 꺼려지잖아요. 저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어플 다운로드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 첫 번째 화면이 뜨겠죠.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 들어가시면 위쪽에 구독자 15,000 돌파 별표 치고 이제 2차 전지 로봇 총정리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유롭게 예전에 이제 PDF 파일로 올려드렸었는데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냥 캡처를 떠가지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구독자 2만 분 돌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만 분 돌파 이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자료들은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좋아요. 여기 이제 올려드렸었던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50%씩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2만 분 이벤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 설치하셔 가지고 가지고 계셔라. 그리고 안쪽에서 추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적용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